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린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정봉주의 전국구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인 진도 팽목항에서 전국구를 녹음을 했고, 가족들이 청와대 항의 방문할 때 직접 현지 녹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덕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항상 도와달라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방송을 할 수 있으라고 기대합니다. 팟빵 전국구 방송 페이지 배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추석 특집으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세월호 가족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면서 13일째 철야 농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또 국회에서 또 일부는 광화문에서 세월호 참사가 난 지 14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추석을 맞이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자식을 잃은 세월호 가족들은 아직도 노숙을 하면서 이 슬픔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잃은 분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분들에게 이제 그만 이 사회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사회에서 나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끝까지 굳건하게 이 사회에 함께 살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추석이지만 즐거울 수 없는, 더 나아가서 추석을 완전히 잃어버린 세월호 가족들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10반 이은별 학생의 이모입니다. 기록보님 자리하셨고요. 그 다음에 4반 김동혁 학생의 어머니 김성실님이시고, 그 다음 4반 김웅규 학생 어머니 윤옥희님, 그리고 지난번에 프란치스코 교황 오셨을 때 비행기에서 내리시는 교황을 맞이했던 박송 학생의 어머니 정혜숙님입니다. 자, 그리고 신호성 학생의 어머니 정부자님, 권순범 학생 어머니 최주영님, 그리고 2학년 7반 오영석 학생의 어머니 권미화님. 오늘이 9월 3일입니다. 어제 9월 2일 날 광화문에서 이쪽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4시간 반 가까이 걸친 시간에 삼보일배를 하면서 4시간 16분이요. 예. 국민호소문. 국민 여러분, 저희는 세월호 사고로 아이를 잃은 안산단원고 유가족들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온 국민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는 이 명절을 사랑하는 자식이 없이 그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민생 회복과 국가 안전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발벗고 나서서 밝혀야 할 참사를 왜 유가족인 저희가 나서서 외치고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걸음은 국회가 그리고 대통령께서 응답하고
국민의 뜻을 집행할 때까지 우리는 함께 할 것이라고 믿는 약속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삼보일배는 특별법을 위한 애절한 걸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국민께 드리는 작은 마음의 소통입니다. 고맙고 여기 계신 분 자식 없습니까? 조카 없어요? 법원에 가서 네? 재판 받아야 된다. 경찰 보고 옆에서 폭력을 우리 애들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거 알고 왜 여기 서서 이러고 계시냐고요? 그 교육 받았지. 네? 경찰 마음으로 시민을 대하는 게 경찰 아닙니까? 예? 진심으로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게 경찰 아니냐고요? 왜 이러고 계시냐고요? 우리가 죄인입니까? 죄 짓는 사람입니까? 왜 박습니까? 엄마 살려줘! 아빠 살려줘! 왜 안 듣겠냐고요? 애들이 왜 안 돼서! 한 번이라도 만져봤으면 만져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갔는데 왜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거냐고. 왜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냐고. 이렇게 멀리 갔는데 왜 애들이 우리 부모를 막는 거야. 애들한테 해줄 건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 왜 그렇게 막은 거야. 지켜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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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까지 참았던 그리고 몸속에 남아있던 눈물을 다 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힘도 흘릴 눈물도 없다 그러시는데 오늘 이분들이 참사를 겪고 140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 사회는 이분들에게 어떠한 응답을 하고 있는지 차근히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0일 지났죠? 예. 각자 아이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좀 해주시겠어요? 많이 보고 싶으시죠? 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늘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정작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니고 이런 국가가 아니었다면 아이들을 간직하고 가슴 깊이 새겨놓고 그리워하면서 아이들이 있는 납골당을 찾아가는 게 그게 부모이겠죠. 근데 저희들이 납골당을 가지 못한 지가 뭐 한 달이 넘으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일주일이 넘으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예. 사실은 많이 걱정됩니다. 예. 아이 이름이 동혁입니다. 동혁이요. 김동혁. 예. 네. 어땠었나요, 아이는? 동혁이는 공부는 잘하지는 못했는데 6년간 아빠랑 여동생이랑 살던 아이입니다. 처음에 영상 속에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내 동생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했던 아이인데 기억이 나네요. 예, 제가 새엄마지만 항상 동혁이한테 했던 말이 너는 진짜 날개만 없지 살아있는 천사라고. 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래 하면서 매일 혼내던 게 너무 착하니까 동생 대신에 혼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대신에 혼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답답해서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음에 해줘야지 하고 밀어놨던 것들을 하나도 못 해주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이없게 갈 줄도 몰랐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고, 그 영상 속에서 엄마만 안 불렀어도 그냥 아빠 사랑해요 했으면 제가 이렇게 나서지도 않았을 텐데 엄마를 먼저 부르니까 이게 내 사명이다 싶고, 아이가 죽어서나마 우리 엄마 대단합니다 하는 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영석이 어머니 안 오신다고 약속하시더니 자, 호송이 어머니시죠? 예. 아이 얘기 한번 좀 해주시고요. 예. 예. 저는 박성우 엄마입니다. 우리 성우는 우리 아이들 다 똑같이 굉장히 착해요. 착하고 특히 성우는 어떤 점이 다른가 하면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아이예요. 그래서 늘 항상 역사 공부를 하면서 엄마한테 했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이렇게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했던 말들, 또 역사 속에서 일제시대를 청산하지 못해서 있었던 일들, 또 정치를 보면서 아이가 그렇죠. 예.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었네요.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복지에도 관심이 많았던 아이라 그래서 이제 사제가 되는 거를 꿈꿨던 아이예요. 아마 사제가 됐으면 굉장히 훌륭한 사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그 성직자로 남는 아이가 아니라 진짜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양치기, 그런 제대로 된 그런 목자가 됐을 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위를 해서 나와도 성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시위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뭐가 억울해서 나왔을까요? 저 사람들의 말을 왜 정부는 안 들어줄까요? 이러면서 엄마한테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올라서 뭐 쇠고기 파동이라든가 4대강 때문에 뭐 등등 밀양 사건이나 또 있었죠. 강정마을 사건. 이럴 때 성직자 수도자들까지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력으로 이렇게 탄압하는 이 국가를 어른들은 어떻게 가만히 보고 계시나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이렇게 아이 눈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른들의 세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 성우가 이렇게 목숨까지 바치게 되었죠. 그러고 나니까 저는 무엇을 해도 성우 목소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시위하러 이렇게 나와도, 농성을 하러 나와도 떠오르고,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프고요. 그래서 더 성우 생각해서라도, 성우가 관심 가졌던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똑바로 된 엄마의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볼 수 있게는 해야겠다. 그것이 아이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거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안 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 이 진행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애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녹음을 하는 옆으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지나가니까 이제 아이들 생각이 더 나셔갖고 어머니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들, 호성아, 미안해. 아들 정말 미안해. 차가운 바닷속에서 나왔을 때 몸만 주고 보내줘서 미안해. 아들,
엄마한테 사랑만 주고 간 우리 아들.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어. 그것도 미안해. 이렇게 더러운 나란 줄 몰랐어. 이렇게 더러운 나란지 몰랐어. 아들. 아들. 엄마가 이것밖에 안 된 부모라서 미안해. 아들아,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지혜가 없는 엄마지만 끝까지 해볼게. 아들, 좋은 데가. 좋은 데가. 엄마는 잘 있어. 안 아파. 엄마가 진짜 미안하다. 오늘 말올 거야. 아들 정말 미안해. 아우, 우리 불쌍한 내 새끼. 정말 미안해. 아들, 진짜 죽어서 엄마 얼굴 한 번만 봐주라. 용서해. 저희가 어제 산보 일배를 하면서 정말 이것밖에 길이 없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산보 일배를 시작할 때 이 일배가 누구를 위한 일배인가를 생각을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바닥에 닿으면서 아들의 얼굴에 입을 맞추는 영석이 엄마를 보면서 저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 상황이고, 딱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참 모질다. 참 대통령께서는 참 모질다. 국회의원 일부 그 특별법에 대해서 완강히 반대하시는 분들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시는지. 그게 특별법이 관찰이 되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건가요? 거기에 연루가 되어 계십니까? 그것 아니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온 국민들도 알고 이제는 초등학생까지 아는 특별법입니다. 성역이 없는 진상규명에 어떻게 청와대가 빠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국회의원이 빠질 수 있습니까? 성역이 없다는 뜻은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저희 유가족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잃은 부모가 그렇게 산보 일배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일배는 이렇게 절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저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늦게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울먹거리는 고등학생, 그리고 주부님들, 그리고 여러 지식인들, 그분들께 드리는 일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숨기지 마십시오. 숨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입니다. 진실이 항상 승리한다고 우리 가르치잖아요. 그게 진실입니다. 진실이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게 그것이 진실이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완강히 반대하는 이유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주머니를 털어서 보여줄 것이 없다면 당연히 주머니 속을 보여주겠죠. 부탁드립니다. 정말 잘못한 것이 없으면 특별법 관철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옆에 웅기 어머니 그걸 하세요. 열어주시고. 예.
운기 어떤 아이였어요? 많이 여진 뭐 많이 보고 싶죠? 예. 네, 보고 싶습니다. 다른 아이들하고 다 똑같이 우리 운기도 어떤 면이 가장 생각이 나세요? 아이 생각하면? 제가 강주 재판법원에 1회 때 다녀왔는데요. 그때 그 판사님을 보면서 그때 떠오른 생각이, 아 맞아, 우리 운기가 판사가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공부를 그만큼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잘은 했었습니다. 판사가 된다고 할 정도로. 근데 저부터가 쉽고 편한 자본주의 사회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판사보다 조금 공부는 덜 하고 더 돈은 잘 벌 수 있는 의사가 되라고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 사고 당하기 전에 전혀 우리 사회, 정치, 사회 이런 거가 이 정도일 줄은 예. 전혀 모르셨죠? 네, 전혀 몰랐습니다. 예.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제가 너무 몰랐기 때문에 좀 말을 하고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런 생각 매일매일 합니다. 그냥 세월호 특별법 좀 처리하는 거 보고 가족들 대하는 것만 봐도 사고 났을 때는 간까지 빼주고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조금씩 잊혀져 가니까 당신들 누구냐 하는 태도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선진국 문턱에 있는 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야만적이고 이렇게 법이 지켜지지 않고 진실이 가려진 나라가 이 정도일 줄은 아마 저희도 30년, 40년을 싸우면서 상당히 저도 심각하다라고 하는 건 알았어도 이번에 세월호 참사 가족들을 대하는 거 보면 이거는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꼬리칸에 탄 당신들은 우리 사회에 필요 없으니 그냥 그만 여기서 나가줘라. 그리고 당신들의 떠드는 거 아주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으니 시끄럽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심한 사회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거보다 더하죠. 이렇게 슬픈 유가족들을 선거에만 이용했잖아요. 예. 선거에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버려서 더 이상 모르는 채 하는 그 모습이니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렇죠. 예. 영석이 어머니 다 우셨어요 이제? 예. 아니, 울고 싶어서 우는 것도 아니고 울려고 하는 것도 우는 거 아니고 그냥 이런 날에는 애들이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맑은 하늘 볼 수 없는 것도 답답한데 미안한 거는 지금 가방을 메고 학교에서 갔다 온 애들만 봐도 가슴이 아프고 걔네들한테도 미안하고요. 얘네들은 그래도 지금 살아있는 애들은 행복한 거잖아요. 보면서 쟤네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애들 대신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쟤네를 보면서 기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왜 슬픈지 왜 우리만 아파야 되는지 그게 너무 억울합니다. 똑같이 학교에 보내고 똑같이 학교에서 갔다 오면 집에서 맞아줄 수 있고 밥 한 끼를 먹어도 애가 좋아하는 거 한 끼 먹고 이래야 되는 우리가 왜 이렇게 그 지나가는 애들 그 표정만 보고도 우리가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싫은지. 저희를 만난 애들은 부모를 못 만나서 그럽니까?
저 부모들은 왜 다를까요? 왜 우리만 당했을까요? 하루에 12번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우리 애들만 데려갔니? 니네들한테는 뭔가 있겠니? 우리 애들은 꿈이 많았는데 니네는 뭔가 다른 게 있니? 그런 말을 묻고 싶은데 너무 몰라서 미안했고 너무 힘없는 부모라 미안했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한 게 너무 미안했고 앞으로 이런 모습을 평생 애들 안고 평생 이렇게 17 그 추억 가지고 60, 70까지 살 수 있을까? 쟤네들한테 과연 우리는 나중에 원망 안 들을 자신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 꼭 특별법 만들고 지금 크는 애들 앞으로 태어날 애들까지 저희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숙제를 저희는 애들한테 받았습니다. 왜 그런 진실을 왜곡하고 저희를 자꾸 나쁜 쪽으로 인도를 하시는지. 세상에 부모가 되어가지고 너무 힘없이 당했다는 거, 지금도 너무 힘이 없다는 거, 그게 너무 억울합니다. 뭔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사람이 사람을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으로 대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꼭 눈을 맞추고 한 번이라도 애들을 위해서 정말 애도하는 마음과 사과하는 마음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말고 정말 부끄럽고 미안하다면 땅을 보면서 눈물을 한번 제대로 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건 앞으로 지금까진 그랬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정말 중요한 역사를 한번 다시 쓰게끔 꼭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놓치지 말치고 누군가 더 아프게 누군가에겐 더 많은 욕을 들으시 말고 좋은 나라로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애들을 위해서 지금 모두 행복한 그런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사람과 사람이 같이 동등하게 갈 수 있게끔 그런 좋은 나라로 그런 좋은 분으로 그런 대통령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긴 힘들 것 같고요. 순범이 어머니. 답답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비가 많이 왔어요. 비 오는데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아빠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이 눈물이 나서 흐르는 눈물이라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히려 지금 집에 들어가시면은 아무도 없는 집에 더 힘들고 그러지 않으세요? 여기 계시니까 차라리 마음은 더 편하시죠? 네. 집에 가면요 애가 없으니까 들어가기 싫어요. 차라리 우리 애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이 자리에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할 거예요. 너무 가슴이 너무 우리 아들 보고 싶거든요. 이모님도 우리 은별이 얘기 아까 좀 하셨나요? 안 하셨죠? 네, 저는 이모지만 딸 같은 조카예요. 저는 뭐 아파트 단지 하나를 놓고 나이도 같은 나이여서 베란다를 보면은 서로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데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고 정말 너무너무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순한 애기예요. 자기 고모가 우리 은별이는 시골에서 산골에서 사는 아이 같아 할 정도로 순한 아이고 너무너무 착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진도로 국회로 광화문으로 청와대까지 이제 결국 왔는데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다시 4월 16일로 돌리고 싶어요. 돌려서
왜 그때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나? 왜 우리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나? 내가라도 구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생각하니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4월 16일 꼭 그때로 돌리고 싶어요. 정말.